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영어 기초문법 미스터 생생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어는 도구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언어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를 할지라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 도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법입니다. 이 문법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살펴보면 그루얼, 문의, 방법, 법입니다. 바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법을 공부를 해도 왜 우리의 영어 실력은 향상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는데 이 문법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생영어 기초영문법에서는 먼저 우리가 영어에 대한 영문법을 배운 다음에 이 문법을 영어를 이해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영어 실력이 점점점 향상되도록 인도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마스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어를 마스터하는 방법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마스터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마스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마구잡이로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넘어지고 다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걷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에게 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타는 법을 배우면 다치지도 않고 안전하게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에 있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배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화를 통하여 영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이 영어를 그냥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화를 통하여 영어를 배우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문가한테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법을 통하여 배워가는 것입니다. 문법을 통하여 영어를 하나씩 이해해 나아갈 때 우리는 보다 빠르고 쉽게 높은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문법을 통하여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컴퓨터 타자를 잘 치게 되는 법과 유사합니다. 컴퓨터 타자를 제일 처음 치는 사람들은 라디오라는 글자를 칠 때 리을 아, 디귿 이, 이응 오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며 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머리로 라디오라는 글자를 생각만 해도 손이 저절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문법을 통하여 영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쓰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나중에는 문법을 생각하지 않고도 머리에서 저절로 영어가 표현되고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먼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컴퓨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먼저 공부하는 부분은 컴퓨터를 이루고 있는 부품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데서 먼저 공부해야 할 부분은 영어를 이루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안에 있는 부품들이 한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어를 이루고 있는 단어도 한 가지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그 여러 가지 단어의 종류 중에서 명사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명사는 이름을 가진 단어입니다. 태양, 나무, 구름, 의자, 책상, 거울. 바로 모든 사물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어들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태양, 나무, 구름. 이 앞에 쓸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태양, 멋진 태양, 큰 태양. 바로 태양은 태양인데 어떤 태양이냐. 바로 이 어떤 이라는 말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바로 어떤에 관련된 단어가 형용사를 말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종류의 단어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기 앞서 말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용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멋진, 큰. 이것은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에 관련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쓸 수 있는 단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바로 이 앞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엄청 아름다운, 조금 아름다운. 이러한 단어들을 바로 부사라고 말합니다.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얼마나 아름답냐는 것입니다.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단어인데 얼마나에 관련된 단어인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다음으로 우리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글자에서 보듯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로 끝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린다, 만진다, 걸어간다, 먹는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단어는 동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앞에 쓸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텐데요. 달린다 앞에 쓸 수 있는 단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단어들을 쓸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달린다. 씩씩하게 달린다. 부드럽게 달린다. 이런 종류의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이런 종류의 단어는 또한 부사라고 합니다. 달리긴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사를 부사가 꾸며줄 때는 어떻게나 관련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무엇이라고 배웠죠? 얼마나에 관련된 것도 부사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어떻게든지 얼마나든지 두 개 다 어떻게 써요? how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는 동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다로 끝나간다고 해서 동사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로 끝났지만 이것은 동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상태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빠르다. 이 단어도 동사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빠르다. 이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들은 동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부사와 동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쉽게 따라올 수 있었습니까? 네. 앞으로도 문법을 쉽고 재미있게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해주세요.